안녕하세요. 기술교육하고 박사과정 오지선입니다.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뭘 막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동안 이제 박사과정 들어와서 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그냥 담백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좀 오늘 15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2020년에 박사과정을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이 5학기 하고 이제 6학기째 지금 박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네. 제가 뭐 지금까지 활동했던 뭐 논문, 뭐 학술대회 이런 거는 대학원생이라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라서 뭐 딱히 특별할 건 없고요. 네.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대외 활동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집필 저자로 참여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모전 한 뭐 6개 정도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애정 있게 하는 과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저에 대해서 습작을 하거나 뭐 일기를 쓰거나 뭐 시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글 쓰는 걸 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논문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대학원생은 쓰지만 그 저의 하나의 이제 돌파구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기타 이제 연구 지원 사업이나 뭐 장학생 선정된 바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배운 것들, 요거는 이제 논문 작성 시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쓰기는 했는데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아카데믹 논문은 아니고요. 이건 그냥 공모전 논문에 좀 더 이렇게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카데믹 논문은 학문적 기여가 있으면 퍼블리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 주최사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내용이 돼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중요한 거는 표로 이제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결핍이나 문제점,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내고 그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디파인을 하고 범위를 정한 다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과정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리서치와 그리고 발품이 필요하죠. 네. 논문 작성법은 책이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짧고 넘어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포인트, 제가 이제 공모전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아까 제가 6개 정도 그 박사과정 들어와서 뭐 그 정도 이제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떨어진 것도 꽤 많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떨어진 것들 그리고 붙었던 것들 심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일단 창의성, 실용성, 논리성 중요합니다. 작품이나 아이디어가 얼마나 새롭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중요하고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이나 뭐 부산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자체 공모전, 논문 공모전 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에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 전개 과정과 근거가 신뢰할 수 있는지 리퍼런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카피킬러 한번 돌려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주로 내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나 부서장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다 읽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기업이나 뭐 지자체 정부 기관의 논문 공모전 같은 경우는 뭐 내부 부서 임원이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수님들이 보시고, 또 외부 관련 전문가들 심사평가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같이 이제 심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그래서 두세 배로 추리고, 2단계는 순위를 매기고 수상작을 가립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를 항목별로 정해서 내 외부 전문가들이 점수로 매깁니다. 그게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단계 서류평가로만 수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탄탄한 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거나, 또는 주최사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거나, 뭐 기대 효과가 되게 크거나, 어떻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공모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생생한 현장 자료 무척 중요합니다. 뭐 인천이나 부산에 대해서 쓰는데 잘 모른다면, 현재 돌아가는 게 잘 모른다면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현안들, 보도 자료들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내 작품이 임팩트, 하이라이트 어느 한 부분이 필살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공모전 논문 낼 때 꼭 빠지지 않고 집어넣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뭐 정책 제안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림으로 저는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깔끔하고 핵심 있게 잘 전달하는 그런 구성과 디자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원서 내면서 여러 가지 행정 서류도 좀 내야 돼요. 제약증명서라든지 그리고 무슨 개인정보 동의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요약 같은 것도 넣어야 되는데 뭐 분량이 너무 적거나 빈 공간 있고 좀 성의 없어 보이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 서류들도 좀 잘 챙겨서 내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배웠냐면요. 뭐 효과적인 시간 배분?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생들 되게 바쁘죠. 교수님 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내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저널 퍼블리시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저녁에 뭐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좀 짜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내 패턴을 좀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매일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잡아두기 제가 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확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꼭 메모를 합니다. 책 읽다가도 뭐 드라마 보다가 강연 듣다가 뭐 제 논문 보다가 이런 것들 적어놨다가 시나 공모전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뭐 예전 거 한 달 전 거 메모 이렇게 떠들어보다가 이 공모전 이거 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삶을 좀 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크게 어디에 뭐 감정적으로 막 크게 이제 소모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일단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거든요. 술 생각만 나지.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늘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모전 수상을 하면 메일을 받아요. 그럼 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뭐 수상하러 가요. 그럼 시장님이 직접 뭐 수상도 하시고, 뭐 YTN, 뭐 신문사 막 촬영하고 보도자료 찍고 사진도 막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 한 일주일이 제가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카이스트 와서 발을 딛는 순간 제 랩실에 들어와서 그냥 또 저의 일상을 루틴 잘 잡아서 돌아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사람들과 되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책을 4권 정도 이제 공동 집필 저자로 들어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의외로 그닥 친하지 않은 저희 뭐 랩 선배들이나 갑자기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야 이런 거 우리 책 기획하는데 저자로 들어올래?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우연찮게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랑 뭐 엄청 친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냥 뭐 인사 잘하고 뭐 둥글둥글하게 그냥 잘 지내고 한번 일해보니 뭐 크게 뭐 까다롭지 않고 손발 맞춰보니 나쁘지 않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그 주위 사람들한테 심어지는 게 중요해요. 너무 내가 소진될 정도로 막 인맥을 막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는 느닷없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5번째가 그냥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저는 논문도 그렇고 뭐 시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냥 늘 쓰는데, 이 작가분들 박안서 작가, 김현수 작가 굉장히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처음부터 잘 쓰지 않았어요. 이분 두 분 다 어떤 공모전 어떤 그 수상 문학상의 수상이 돼서 가셨는데, 김현수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처음 비평, 본인의 그 수상에 대한 비평을 누군가가, 다른 작가가 했는데, 단명의 예감이었어요. 그 제목이.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한번 하고 끝날 거다. 근데 김현수 작가는 계속 썼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그냥 자기 멘탈 잘 잡고 그냥 잘 쓴 거죠. 지금은 김현수 작가 한국의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불리기도 하죠. 박안서 작가도 뭐 몇십 년 동안 아이만 키우다가 주부로 살다가 40이 넘어서 데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고 아줌마고 하니까 거기 심사위원들이 시상식에 참석도 안 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보니까. 근데 나중에 2011년 금관문화훈장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무조건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쓰면 됩니다.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제가 막 협업 교류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이제 공모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누군가와 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0% 단독 저자였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서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누구랑 얘기도 잘 안 하고 좀 내성적이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와 교류도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다양성이나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나도 또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협업, 교류 이게 좀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어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보완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제 박사 3년 차다 보니 이제는 저의 논문이나 저의 이제 아카데믹 필드에 좀 더 충실하게 외부 활동을 그만하고 열심히 내 논문이나 열심히 써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뭐 그동안은 했지만 이제는 또 내가 또 다른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좀 집중해야 되겠다. 역량을,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의 미래는 사실 모르고요. 뭐 일단 그냥 앞에 놓인 거 하면 됩니다. 네. 속단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박사 끝나고 나는 잠 막히서 내가 나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불안할 때도 사실 있는데 논문이 잘 안 써지거나 할 때. 근데 불안해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앞에 놓인 거 하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것도 이제 저의 메모장에서 좀 발췌를 해온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들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가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것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말할까?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김훈 작가. 거대 담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과학의 언어로 사유해야 된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진심을 담고 진정성을 나의 말과 글에 담을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설득할 수 있고 나의 말과 글이 더 잔상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신들의 말과 그리고 목소리에 진정성과 인간성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뭐 논문뿐만 아니라 책도 많이 내셨는데 사실 책을 정말 처음 책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처음 낸다면 사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처음 책을 내게 돼 결심한 후에 어떤 과정을 진행해서 어떻게 얼마나 걸려서 마무리를 지었는지 약간 그 과정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자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연구 랩이나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랑 좀 같이 해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분의 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 파트 좀 네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혼났어요. 제가 이제 원고를 한번 드렸더니 나름 고민해서 드렸더니 책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단 혼나고 네, 잔소리 듣고 자꾸 고치고 퇴고하다 보니 그냥 책에 한번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째부터는 그게 없진 않았고 줄더라고요.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모전 참여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그 아이디어 실현을 공모전을 수단으로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얻기를 기대하고 참여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정도의 리소스를 투자한 거에 이제 후회는 없으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일단은 사실 별 생각이 없이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늘 메모를 하거든요. 저는 핸드폰에 메모하지 않아요. 메모하려고 봤다가 갑자기 누가 카톡이 오면 또 거기에 호핑 아웃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종이와 펜 들고 다니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이거 좀 여기랑 맞겠는데 이 공모전 취지에 맞겠는데 이 아이디어 거기서 그냥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소스 당연히 투입하죠. 저의 어떤 지적 노동 그리고 저의 시간들. 근데 친구들이랑 만나서 차 마시고 술 먹고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안 해요. 예, 사실 친구가 없어요. 네, 친구가 많지 않고요.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 지내는 사람이 일단 인간관계가 이제 좁고 좀 깊은 그렇게 저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러다 보니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딱히 앉아서 그냥 늘 쓰는 거죠. 시를 쓰든 글을 쓰든 이런 걸 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